선생님은 꼼꼼하고 완벽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챙겨드릴게요. 자, 이제 그럼 선생님하고 의문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. 그래요. 첫 번째 소단원 국어의 의문체계라고 했으니까 의문을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? 의문 들어보셨어요? 의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?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. 의문이란 말을 이루는 낱낱의 소리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어요. 정의 정도는 암기. 나 들어오자마자 암기에 이런 적 처음이지 않냐? 나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.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몇 분 됐다고 암기에 이래가지고 뭐야? 막 이러실 텐데 이건 외우셔야 돼요. 근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해되게 해드릴게요. 일단 말을 이루는 낱낱의 소리래요. 그런 다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고요? 자, 말의 뜻을 어떻게 하면 구별해 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텐데요.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이라는 글자와 강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할 때 기역과 이응은 같은 자음을 썼는데 오라고 하는 모음이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싹 바뀌니까 뜻이 확 달라졌어요. 그쵸? 나 오늘 강의 아름다움을 봤어. 이래야 되는데 난 오늘 공의 아름다움을 봤어. 뜻이 확 달라지죠. 그죠? 이런 게 바로 의문이에요.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달라진 건 오와 아니까 오와 아만 의문이게요. 이러시면 안 돼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낱낱 요것들을 다 의문이라고 하고요.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과 같은 자음, 아야, 어여, 오요, 우유 이런 모음, 이런 애들을 다 의문이라고 한다고요. 그래서 예로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의문을 표시할 때 학교에서 분명히 의문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가는 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글자는 기역 더하기 오 더하기 이응 막 이런 식으로 병아리라는 글자는 비읍 더하기 여 이런 거 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의문을 이렇게 분해해서 쓸 때 반드시 소리 나는 대로 쓰셔야 돼요. 병아리나 다람쥐나 토끼나 소리와 표기가 일치해서 저렇게 적었던 거고요. 가끔 보면 우리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의문으로 쓸 때 반드시 소리 나는 대로 바꿔서 그걸 분석하여 쓰셔야 합니다.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. 가끔가다 시험에 그런 거 나와가지고 막 틀리고 그래요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잎이라는 글자가 있어요. 요거요. 의문 분석하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.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쓰셔요? 그렇지, 이응 누가 이응. 무서워. 그런 거 틀리면 안 돼. 이응 첫 소리 응가 없어. 그럼 이에다가 피읍 쓰시면 안 되고요. 소리 낼 때 우리가 뭐 이래요? 아니잖아요. 피읍이 어떻게 소리 나? 비읍으로 소리 나니까 이렇게 분석하셔야 맞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의문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까지는 알았어. 그런데 의문의 종류에 자음과 모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래. 일단 자음에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, 미읍, 시읒, 이응, 지읒, 치읒 이런 애들이 자음이고 아야, 어여, 오요, 우유 이런 게 모음이야.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. 아까 내가 의문의 정의를 뭐라고 했었냐면 의문이란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 그랬어. 뜻을 가진 게 아니라 뜻을 구별해준다는 거야. 뜻을 가진 이거 아니야. 뜻을 가진 아니야. 뜻을 구별해주는 거야. 이걸 내가 왜 강조한 줄 알아? 의문 시험 볼 때 보기에서 고르는 걸로 틀리게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문제집에서도 볼 수 있을 거야. 뜻을 가진 이러고 나와. 은근히.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. 그럼 맞는 것 같아. 뜻을 가진 거다 구별하는 거다. 뭐 이런다. 아니야. 달라 얘들아. 뜻을 가진 게 아니야. 이게 무슨 뜻이야? 이거 뜻 있어? 뜻 없단 말이야. 그래서 뜻을 가진 건 아니야.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라고 따로 배우게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소리의 길이는 여기 왜 은근히 들어가 앉아있냐? 얘 왜 의문에 들어가 있어? 얘도 뜻을 구별해 주거든. 보세요. 소리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의문을 갖다가 선생님이 지금 자음, 모음, 소리의 길이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거를 조금 어렵게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. 왜?
여러분은 곧 고등을 가실 거니까 선생님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? 교과서엔 없어요. 근데 이걸 보세요. 우리가 이제 고등에 가면 여러분들이 음운이라고 하는데 그걸 분절음은, 비분절음은, 음소, 운소 이런 얘기들로 선생님들이 막 쓰실 거예요.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잘 들어두세요. 분절음운이라는 건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정확히 소리마디의 경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, 그을 수 있는 그런 음운이라 자음과 모음을 우리는 분절음운이다. 이렇게 얘기하고요. 저걸 우리는 음소라고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비분절음운이라는 건 비 아닐 비 못 나눠요. 정확히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지만 의미를 변별시키는 역할은 한다. 그래서 얘를 우리는 운소라고 하고요. 아까 얘기했던 소리의 길이나 억양과 같은 걸 비분절음운이라고 해요. 자, 그러면 소리의 길이는 도대체 뭔데?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. 여러분 말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? 눈! 할 때랑 눈! 이거랑 다르잖아요. 그 다음에 억양도 다르잖아요. 네, 네? 다르잖아요. 그쵸? 뜻이 달라지죠? 이런 것들이 비분절 음운이다. 그리고 운소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뭐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운소, 음소, 비분절, 뭐 분절 이런 거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미리 익혀두고 가세요. 마시고요.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